미안해, 창문 잠깐 열게. 오늘 출발이 괜찮아요. 저기 지영이가 졸질 않아. 수정이 안 나요? 수영이 아프대. 네. 결석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영상만 찍고 있어. 자, 요거 이제 그 최단 경로 문제인데 요거 이어서 이제 하면 돼.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거 하면 돼. 근데 자, 두 마을이 이제 여기가 호수가 잘 안 보여요. 지금 이렇게 색반전을 시켜가지고 호수 경계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호수 이렇게 돼 있는데 A에서 이제 B로 가는데 여기 요 지역이 여기는 침수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못 가. 길이 다 끊겨 있어. 그래서 A에서 B 마을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개수를 구하시오가 이제 질문인데 일단 쉬운 거부터 자. 호수에 대충 보면은 이제 이렇게 살짝 길을 보니까 여기 호수에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넘어서 가는 길이 있을 것 같고 아래쪽으로 가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아래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은 사실은 별다른 계산 필요 없이 몇 가지일까? 한 가지밖에 없죠. 이렇게 가야 돼. 무조건. 그지? 이렇게 가야 돼. 그거 한 가지는 계산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이제 호수의 아래쪽 이쪽 말고 이렇게 넘어가는 길을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돼.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유의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배운 거 두 가지가 뭐죠? 이렇게 112 이렇게 번호 써가지고 하는 거 하고, 그죠? 그거는 이제 옛날에 초딩 때도 배웠고, 뭐 중학교 때 배운 사람들도 있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것이 있는 수냐 우리가 배우면서 새롭게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 배운 게 뭐냐면, 뭐 이런 거, 예를 드는 거니까 몇 개만 해볼게. 이렇게 A에서 B로 갈 때 최단거리 경로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하면은 일단 5팩 나누기 3팩, 2팩으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본이잖아. 근데 이걸 쓰려면은 왜냐면 이제 이게 하나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3번, 위쪽으로 2번 무조건 가야 되는데 순서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5팩 나누기 3팩, 2팩이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이렇게 여기서 여기 갈 때 요 길들을 이렇게 표시해 봤을 때 이게 예쁜 어떤 모양이어야지 이걸 쓸 수 있죠? 예쁜 반듯한 직사각형 모양이어야지 저런 이 방법을 내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예를 들어가지고 길이 막 이렇게 훼손이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이 여기가 없어지고 막 여기도 하나 없고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 방법을 써요 못 써요? 우리 못 써요 저거는.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런 거 아니야? 이 호수 때문에, 그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길이 대충 그림을 내가 떠올려보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잖아, 그지? 길의 모양이, 그죠? 가는 그 호수의 모양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자, 뭐냐면, 자, 들어봐. A에서 B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점을 찍는 거예요. A에서 B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할 수밖에 없는 점들을 찍는 거야. 이해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예를 들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 내가 그냥 대충 이렇게 찍어도 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찍어보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야.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가는 거 말고 이건 이미 계산했으니까 이렇게 갈 때 A에서 B로 가려면 여러분들 이 점이나 이 점 중에 어느 한 점은 지나갈 수밖에 없지 않아? 셋 다 통과 안 하고 B로 갈 수는 없잖아. 그죠? 네. 또는 이렇게 말고 어떻게도 찍을 수 있어요. 다른 색깔로 한번 찍어볼게요. 다른 색깔로 어떻게도 찍을 수 있을까? 파란색으로 한번 찍어볼까? 예를 들면 이렇게도 찍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다 관문을 여긴 필요 없겠다. 이렇게 두 개만 해도 되겠는데 이렇게 파란색 저렇게 찍어도 이 점이나 이 점은 지나갈 수밖에 없죠. 통과 안 하고는 못 가. 그렇죠?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면 어떻게?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 이 분필 하나 어디 갔지? 노란색으로. 이렇게 대각선 모양으로 찍어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세 점 중에 하나는 통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방법이 너무나 다양할 수 있는데,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B로 가기 위해서 통과할 수밖에 없는 점들을 찍는 것만 생각하면 이렇게 다양할 수 있는데, 그럼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길의 개수를 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점을 찍어서 한다는 건 이런 거야. 여기서 요 점을 통과해서 일로 가는 길과, 점을 찍는 이유는 여기서 요 점을 통과해서 여기로 가는 길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길을 계산하는 건,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어때? 가는 길들을 다 표시해보면 이렇게 예쁘게 아까 얘기한 대로 뭐야? 반듯한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도 반듯한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죠. 그죠? 이래서 점을 찍는 것인데, 그러면 생각해보자. 파란 거, 노란 거, 하얀 거 중에서 어떻게 점을 찍어서 계산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파란 거? 아, 두 개니까? 두 개니까? 네, 일리가 있어. 또 다른 의견. 다른 의견. 의견이 없어도 아무 말이나 아무 말이라도 괜찮으니까. 아무 말이라도 좀 해봐. 아무 말도 괜찮아. 뭐 그런 아무 말 막 한다고 화내지 않죠. 아무 말이요? 네. 안쌤이 요즘 험악해지고 있어요. 그런 너무 말도 안 돼. 너무 이 수업이랑 너무 상관없는 말이잖아. 이거 이 그림에서. 어? 네, 두 개니까 여기 찍는다. 뭐 일리 있고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데 말 안 하니까 내가 그냥 결론을 내렸어. 여기 일단 대각선으로 찍는 게 좋다. 대각선으로 찍는 게 좋은 이유는 뭐냐면, 잘 봐. 그러니까 이유 첫 번째는 이거야. 자,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봐봐. 이 점을 지나서 B로 가는 길하고 이 점을 지나서 B로 가는 길 중에 중복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중복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 두 점 다 지나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가서 이렇게 가서 일로 가도 최단거리가 아닌 건 아니에요. 최단거리예요. 그죠?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생겨요. 근데 이렇게 찍잖아? 그러면 여기 찍고 일로 가는 길하고 여기 찍고 일로 가는 길하고 여기 찍고 일로 가는 길, 그냥 대각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지? 얘네가 대각선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다르냐면은 위아래가 위치가 다르고요. 좌우도 달라요. 그럼 뭘 뜻하는 거냐면, 우리가 최단거리를 여기서 가려면은 오른쪽 위로만 갈 수 있거든. 오른쪽 위로만. 그러니까 아래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는 건 불가능해. 그렇게 봤을 때 여기를 찍고 일로 간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잖아 일단. 그치? 여기까지 가면은 이로는 못 가는 거야 이제. 왜냐하면 여기 이 점에 갔다가 이 점도 지나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 일단 간 다음에 여기도 같이 지나가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 내려가야 돼. 내려가는 순간 최단거리 아니야.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또는 여기서 이 점을 간 다음에 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점 갔다 다른 점도 지나가고 싶어도 여기서 일로 가려면 내려가야 되고 여기서 일로 가려면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죠? 최단거리가 다 아니게 되니까 이 점을 지나서 일로 가는 최단거리 길과 이 점을 지나서 일로 가는 최단거리 길과 이 점을 지나서 일로 가는 최단거리 길 중에 겹치는 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장점이에요. 대각선으로 찍게 되면. 오케이? 겹치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찍으면은 여기 지나서 가는 길하고 여기 지나서 가는 길하고 계산해가지고 겹치는 거 빼줘야 된다. 중복해서 더해지니까. 근데 이렇게 찍으면 어때요? 중복되는 게 없으니까 여기 지나서 가는 길과 여기 지나서 가는 길, 여기 지나서 가는 길 계산해주면 더하면 끝이야. 이해돼? 다만 이런 얘기 할 수 있게 점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여기다 찍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겹치는 것도 없고 점도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죠? 자, 여기까지 가는 게 몇 가지? 여기 찍고 일로 가는 거 계산해보자. 여기까지 가는 게 몇 가지? 두 가지. 여기까지 가는 길이 두 가지야? 야, 대충 그냥 세봐도 막 두 가지 너 몇 가지예요? 6가지 6팩 나는 게 5팩. 재훈이 지금 저번에 그 빠져가지고 일단 그냥 너는 기계처럼 계산해. 일단은 여기에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이게 하나 가로 세로 합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을 가야 되잖아. 그치? 그럼 일단 6팩이야. 나누기 똑같은 게 세로, 그러니까 위로 가는 게 5칸이잖아. 5팩으로 나눠주고. 그래서 6가지.
하고 여기서 일로 가는 하나잖아요. 하나 더하기 여기 찍고 일로 가는 거. 이거는 여기서 일로 가려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야 되니까 600 400 600 해가지고 이건 얼마지? 15가지야. 15 곱하기 여기서 일로 가는 건 여기서 일로 가는 거. 4가지, 4가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다 더해주면 된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밑에 연습해 볼 건데, 네, 이거 20번에 2개 있죠? 이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2개 다 연습해 볼게요. 1-20번에 2가지 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저 오늘 웬일로 앉아? 2시였어. 2시 자고 왔어? 알았어. 잘 찍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너 생각해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길을 계산할 때 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서 빈대가 좀 많지 않냐? 계산하기가 좀 번거롭겠죠. 이거 다 감안해서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문제가 별로 없어. 여기는 이제 있긴 해. 근데 일로 가는 것도 여기 한 칸이 여기가 직사각형 모양에서 보면 한 칸이 여기가 약간 유실돼 있거든요. 그지? 그러면 여기보다는 점액에서 좀 많더라도 여기 찍는 건 어때? 대각선으로만 찍으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일단 이 점 통과해서 일로 가는 거는 예쁘게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고, 심지어 이건 하나야. 이렇게 갔다 가는 거 하나밖에 없고, 여기 찍고 일로 가는 게 지금 거의 같은 모양의 길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되어 있죠. 여기도 똑같은 니은자 모양이니까 요거 하나만 여기서 일로 가는 경우에서만 계산하면 여기서 일로 가는 거 똑같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곱하면 되는 거죠. 어차피 여기서 일로 가는 길의 개수나 여기서 일로 가는 거나 다를 리가 없으니까 똑같은 모양이라서 길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계산하면 되는데, 직사각형 모양, 완벽한 직사각형 모양에서 여기만 없잖아. 길이 몇 개 없어진 거냐? 이게 없어진 거라서. 어떻게 두 개? 이거 한 개 없어진 거야. 이런 길들 다 가능하죠. 한 개 없어진 거니까 다 있다고 가정하고 길의 개수 계산해서 한 개만 빼주면 여기로 가는 길의 개수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더하면 되는 건데. 요거 점 한번 찍어봤습니다. 점. 아, 이거는 계산합니다. 보고 있고. 이제 숫자 써가지고 있고. 내가 막히면 그렇게 하라 그랬지. 지금 그러니까 1번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1번에서. 자, 이런 거야, 보다. 내가 일단 점을 막 찍어보라고 했으니까 이제 과감하게 점을 찍어본 사람도 있고, 점을 이제 찍는데 어차피 그림이 약간 대칭성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대각선으로 내가 찍으라고 했었죠. 아까 대각선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찍는 거, 그지? 대부분 답들이 여러분들 생각해 본 게 이렇게 찍는 거, 아니면은 뭐 이렇게 요 위치에다 찍는 거, 그지? 아니면 약간 이렇게 약간 그 강박증 같은 거 있는 사람들은 가운데다 아마 찍었을 거야. 가운데다가, 그지? 나 가운데다 찍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지? 아마 대충. 물론 이게 이제 아래로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이 위치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데 대충 그건 뭐 여기 찍은 건 여기 찍은 거랑 똑같잖아.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여기서 일로 가는 길이겠어, 여기서 일로 가는 길이겠어 다를 리가 없으니까 그건 뭐 어차피 똑같은 거라 요 정도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풀이 과정에 나올 수 있는 이제 생각인데, 이런 거예요. 여기 찍잖아요. 여기 이렇게 찍혀 있잖아. 그럼 일단
여기 찍어놓고 이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연습하는 단계에서 관찰을 해보는 거야. 여기서 여기로 가는 길의 개수를 계산하기가 편한가를 생각해보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하얀 점까지 가는 길의 개수 계산하기 편하냐를 판단할 때는 이 직사각형 모양을 한번 그려보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치? 이 직사각형 모양이 예쁘게 완벽하게 나와야 내가 저기 같은 것인데 수녀를 이용해서 그냥 숫자로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완벽한 직사각형 모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지금 뭐야? 없어진 부분이 좀 어때요? 없어진 부분이 많잖아요. 많다는 거는 내가 따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더 많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대한 어떻게? 배제하는 게 좋겠지. 배제하는 게 좋겠죠. 이 계산을 하기가 그러니까 번거로우니까. 얘는 조금 별로 좋지 않다. 이 위치. 그죠? 얘도 어때요? 얘도 여기서 일로 가는 거 계산하려면은 이렇게 이 빈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계산을 해야 돼. 직사각형 테두리 쳐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하얀색으로 지금 선 그은 부분들이 없잖아요. 저거 다 고려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그지? 바로 딱 떠올라 여러분들. 아,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게 떠올라? 떠올라? 딱히 그렇진 않지. 물론 계산, 막 노가다로 하려면 계산할 수 있겠지만, 나도 딱히 안 떠올라. 저게 어떻게 해야지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지 안 떠오르니까 이런 것도 이제 배제. 연습하는 단계에서 이걸 해봐야 되는 거지. 실전에서 해볼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연습하는 단계에서 자꾸 이렇게 찍어보는 건데 요거는 어때요? 요거는 여기서 일로 갔다가 일로 가는 건 예쁘게 직사각형 모양이 딱 나오고 일로 갔다 일로 가는 건 한 개밖에 없잖아. 저거는. 바로 그냥 계산이 가능하고 이제 여기서 일로 가는 거랑 여기서 일로 가는 게 문제이긴 한데 요거는 길이 많이 없어지진 않았어. 그러니까 요 부분만 살짝 없어진 거 아니에요? 저 부분만? 이건 계산할 만하다. 그나마 다른 애들보다는. 그죠? 그래서 자 이거부터 할까요? 이렇게 가는 거 몇 개예요? 여기 통과해서 가는 거 한 개죠. 한 개. 그 다음에 여기 통과해서 가는 건 잘 봐. 길의 모양이 완전 이런 거 이제 활용하는 거야. 길의 모양이 완전히 어때? 여기랑 여기가 똑같아요. 똑같아. 길의 모양 똑같잖아요. 이렇게 가로로 돼 있냐 서 있냐만 차이가 있는 거지. 여기서 일로 가는 게 몇 가지지? 네 가지. 여기서 일로 가는 것도 당연히 그럼 네 가지. 계산할 필요 없어. 또 계산할 필요 없어. 4 곱하기 4 16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일로 가는 거는 이게 있다고 치면은 몇 가지죠? 4팩 나누기 2팩 2팩이니까 6가지야. 6가지인데 여기가 없으니까 실제로는 그지? 6가지 길 중에서 몇 개의 길을 못 가는 거죠? 한 개만 못 가는 거예요. 어떤 길이냐? 이것만 못 가요. 이것만 못 가. 나머지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가는 게 몇 개? 5개. 여기서 일로 가는 것도 길의 모양 똑같으니까 5개 해가지고 1 더하기 16 더하기 25에서 42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자 뭐 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호수가 사이즈가 어때? 그렇게 호수가 사이즈가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호수가 그치? 몇 개의 점을 가리고 있냐 이거지. 한 개의 점을 가리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그림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기 좋게 그냥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뢰를 묻었다가 지뢰에 묻었어. 길은 있는데 지뢰를 묻어놨어. 지뢰에 묻었으니까 지나가면 안 되겠죠? 죽겠죠 지나가면. 그래서 지뢰를 묻었다고 생각하는 건 아무 차이 없어요. 호수니까 넓게 이렇게 있어서 뭔가 그치? 다를 것 같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저 점을 지나가지 못하는 것 뿐이야 그냥. 큰 차이든 아무 차이가 없어 이거. X표친 지점은 못 지나가는 거야. 그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전체 길 중에서 그죠? 전체 길 중에서 요 점을 통과해서 가는 길은 못 가는 길이지? 그죠? 전체 길은 일단 몇 개냐면은 8팩 나누기 4팩 4팩까지가 있겠죠? 이 점도 지나갈 수 있다고 했을 때 8팩 나누기 4팩 4팩까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거기서 뭘 뺄 거냐면은 실제로는 못 지나가는 길 있잖아. 어떤 거냐면 이 점을 통과해서 갈 수가 없는데 이 점을 통과해서 가는 길 하고 이 점을 통과해서 가는 길을 계산해서 빼주려고 해요. 실제로 못 지나가는 길. 현실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얘기한 거 이해되냐고. 이해돼? 지우야 이해돼? 그래서 여기를
통과해서 가는 길 먼저 계산해 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 3개 곱하기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5팩 나누기 3팩 2팩일 텐데 5팩 나누기 3팩 2팩이 몇 가지? 10개 더하기 여기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통과해서 가는 거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6팩 나누기 3팩 3팩 얼마죠? 20 곱하기 여기 절로 가는 건 뭐 계산 안 해도 2개밖에 없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빼면 되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빼면 네? 중복되는 게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를 지나서 여기로 가는 길하고 여기서 그러니까 두 점 다 한꺼번에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서 여기로 가는 길하고 이 점을 지나서 여기로 가는 길하고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복되냐면 이 두 점을 둘 다 지나서 가는 길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 번 더해지는 셈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외한 다음에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둘 다 지나가는 길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3가지. 둘 다 지나가야 두 점 다 지나가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2가지여가지고 이걸 이제 한번 빼서 중복되는 거 제거한 다음에 이걸 이제 가로 안에 있는 계산이 그럼 뭐냐면 여기서 이 점 또는 합집합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합집합의 개념이기 때문에 교집합 부분 한번 빼주는 거야. 중복되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요 점 또는 요 점 또는 이게 요 점 또는 요 점을 지나서 B로 가는 길 있잖아. 어떤 게 실제로는 가지 못하는 길. 의 개수를 계산한 거예요. 실제로는 가지 못하는 길의 개수를 계산한 거고 전체에서 그거를 빼주면 된다. 오케이. 응. 자,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뭘 다 우리가 배운 것이냐면 이제 순열은 다 배웠어요. 이제 순열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 그죠? 1학년 때 배웠던 뭐야? 그냥 순열과 원순열, 우리 이제 이번에 여기 확통하면서 배웠던 원순열하고 중복순열하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까지 지금 한 거예요. 있는 순열까지 이제 한 거예요. 이제 뭐 할 차례야? 조합할 차례겠지, 그럼? 조합 1학년 때 우리가 배웠던 조합.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조합은 이제 하나만 더 나와. 뭐냐? 중복 조합이라는 걸 이제 배울 거예요. 오늘 배울 건 중복 조합이라는 거. 중복 조합. 중복 조합을 이제 배울 건데, 중복 조합은 우리가 중복 순열을 배워봤으니까, 그러면 배워봤다면은 대충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을 거야. 순열과 중복 순열의 차이점이 뭐였더라? 뽑아서 나열하기. 듣기만 하기. 현지 약간 뽑아서 나열하기 있잖아. 그거를 순서를 정해줘요. 뽑아서 나열하는 게 순서 정해. 그러니까 내 질문의 의도는 있잖아. 내 질문의 의도는 어디 사는 분이에요? 라고 물어봤는데 한국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이다 이거지. 도시까지 좀 얘기해줘. 수원, 정자동, 조원동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한국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질문의 의도가 그렇잖아요. 우리 다 한국 사람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건 그건 아니겠지. 그지? 내 말은 순열이 뭐냐면, 왜냐면 내가 지금 하려는 게 뭐냐면 순열하고 중복 순열을 비교하려는 거잖아. 그 비교를 통해서 조합하고 중복 조합의 관계가 어떤 건지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순열이 뭐였냐면, 자, 이런 거야, 이거. 서로 다른 n가지 중에서, 이거부터 여러분 중요한 거야. 우리가 순열을 nPR을 사용해서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가 뭔가 뽑을 때 서로 다른 것들 중에서 뽑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 똑같은 게 3개, 2개 이렇게 있으면 절대로 순열은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 nPR을 못 쓴다고. 서로 다른 것들 중에서만 뽑을 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만 뭔가를 선택하는 상황에만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다니까? 그냥 뽑아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알게를 서로 다른 알게를 다 다른 걸 뽑아야 돼. 다른 걸 뽑아가지고 순서를 정해주는 경우의 수, 그게 NPR이에요. 그럼 중복신열 N파이R은 뭐야? N파이R. 이름이 중복이 붙었잖아.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똑같아.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뭐가 허락이 돼, 이번에는? 중복이 허용이 되는 거야. 뽑는 단계에서 뽑는 거 또 뽑아도 괜찮아. 뽑아가지고 나라는 경우의 수, 이게 중복순열이었죠. 그러면 조합은 뭐예요? 조합은 이것도 똑같아. 서로 다른 N개 중에서야, 이것도.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이야, 이것도. R개를 택하는 경우, 택하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택하는 경우의 수가 NCR이에요, NCR. 그지? 그러면 중복조합은 뭘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뭘 허용해서? 중복을 허용해가지고 R개를 뽑는 경우의 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어떻게 쓴다? NHR이라고 쓰면 됩니다. 뜻 뭐라고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뭐예요?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다. 중복조합입니다. 그죠? 이제 의미는 알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지만 알면 되겠네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네.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좀 설명이 어려운데, 뭐냐면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자 내려갔습니다. 설명 이 부분 좀 자세하게 해야 되니까 좀 껐다가 하면 됩니다.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이 부분이 제일 사실은 중요해. 이 의미 자체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뭐 딱히 어려운 말이 있는 게 아니니까 하면 되는데, NHR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거를 지금 설명하려고 해요. 이거를 뭘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는 우리가 조합을 이용해서 계산하거든. 조합을 이용해서 결론을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 R 이렇게 계산해요. 이렇게. 또는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 얘랑 같은 게 뭐야, 여러분? 얘랑 같은 조합별 같은 거. 그럼 5C3이랑 똑같은 게 뭐? 5C2잖아요, 그죠? N-1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걔는 계산을 하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계산하는지를 지금 이제 그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야. 이건 조합이잖아요, 여러분. 조합이잖아. 조합이니까 그냥 뽑는 경우의 수예요. 뽑는 경우의 수.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네.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순서 같은 건 안 중요해. 어떻게 뽑혔냐, 그러니까 누가 뽑혔냐가 중요한 거거든. 근데 뽑을 때 또 중복이 허락이 된단 말이야. 그죠? 예를 들면은 만약에 다른 것만 뽑는다, 그냥 조합이다라고 하면은 그렇잖아. 여기 우리 몇 명 있냐면 지금 7명이 있잖아요. 7명이 있는데 내가 이 중에서 3명을 뽑을 거야. 그지? 그러면 그 경우가 있잖아. 그지? 뭐 이렇게 3명을 뽑는다든가, 이렇게 3명을 뽑는다든가, 이렇게 3명을 뽑는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뭐에 의해서 경우가, 어떤 포인트에 의해서 경우가 달라지는 생각해보면 되는데, 누굴 뽑았냐? 그치? 그냥 순수하게 누굴 뽑았냐? 그렇지 않아? 물건이라면 어떤 물건을 뽑았냐? 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쵸? 그 뽑은 구성이 한 개라도 달라지면 달라지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는 중복이 허용이 되거든? 중복이 허용이 되니까, 예를 들면 조합은 2C3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지. 왜? 서로 다른 두 개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중에서 서로 다른 세 가지 뽑을 수 있어? 안 돼. 근데 뭐는 가능하냐? 2H3은 가능해. 이건 가능해. 이런 건 있어. 왜냐하면 중복이 허용이 되니까. 그치? 이렇게 두 명만 있다 그러면은 뭐 현지, 윤지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거야, 내가.
3명. 그지? 그러니까 이번 잘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 현지 윤진이라 그랬잖아. 그럼 이번에는 물론 누가 뽑혔냐도 중요하지만 추가로 뭐가 더 중요해요? 누가 몇 번 뽑혔냐에 의해서 경우가 달라지는 거야. 그거에 의해서.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똑같은 현지와 윤진이의 조합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3명을 뽑는다고 하면 이 둘만 뽑힌 거야. 그런데 여기 2명에 여기 1명이냐 이거 하고 여기 2명에 여기 1명이냐는 어때? 엄연히 다른 거죠. 조합은 똑같은데 현지 윤진이 똑같은데 2명 1명, 2명 1명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누가 뽑혔냐에 의해서도 경우가 달라지지만 누가 몇 명씩 뽑혔냐에서 경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케이? 사람으로 말하자면 물건이면 뭐 개수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한번 들어서 저희가 좀 그냥 여기가 좀 어렵고 좀 뭔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좀 집중해봐. 예를 들어서 뭐 물건 3개 뭐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 우리가 뽑을 만한 거. 그냥 문자로 할게. A, B, C가 3개가 있어요. A, B, C 3가지 문자가 있는데요.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복을 허용해가지고, 그지? 5개를 뽑으려고 해요.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가지고, 중복 허용해서 5개를 뽑고자 하는 거야. 그죠? 이 경우에서는 내가 표현할 수는 있어요. 뭐냐면, 3H5겠죠. 그죠? 3H5. 그러면, 나는 뭐를 결정하면 되냐면은 5개를 총 뽑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나는 뽑는 입장에서 뭘 결정하면 되는 거냐면 A를 몇 개 뽑을지, B는 몇 개 뽑을지, C는 몇 개 뽑을지 결정하면 돼. 합쳐서 5개만 뽑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네. 근데 그러면 우리가 5개를 뽑아서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이렇게 5자리를 만들어 놓고 뽑은 문자를 내가 놓을 거야. 어떤 순서대로? A, B, C의 순서대로 무조건 이렇게 놓을 거야. 뽑히는 애들은 내가 이제 그대로 A, B 순서대로 놓을 거야. 예를 들어서 뭐 5개 뽑는 경우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A 몇 개 뽑아? 3개? 그러니까 A 이렇게 놓을 거야. B는 1개? 안 뽑아도 돼요. 중복 허용이니까 안 뽑히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다 뽑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1개? 그럼 C도 1개겠네. 이렇게 놓겠다는 거지. 그지? 다른 경우가 뭐 있을까? 지영아, 또 하나만 얘기해볼까? A 2개, B 하나, C 이렇게 뽑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뽑히면은 이런 식으로 다 A부터 시작해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놓을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몇 개 뽑을지 결정해봐라 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지? 근데 그 몇 개 뽑을지를 있잖아요. 몇 개 뽑을지를, 그지? 몇 개 뽑을지 이렇게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 어쨌든 우리가 문자의 종류가 몇 종류니까? 3종류. 지우 왜 그래? 왜? 얘기해봐 왜? 갑자기 왜? 뭐 했는데? 지훈이가 뭐 했는데? 졸았어? 나 몰랐는데? 나 몰랐는데? 못 봤는데? 문자가 여러분들 종류가 우리가 지금 뭐냐면은 5개의 문자를 뽑을 거잖아. 5개의 문자의 자리가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지? 그럼요. 네, 이걸 이렇게 놓을 건데요. 이제 문자끼리 이제 좀 이렇게 구별해서 놓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문자가 이렇게 나열이 되면은 여기다가 이제 문자끼리 이렇게 벽을 여기 칸막이를 좀 놓고 싶어요. 이렇게 칸막이. 문자 종류가 바뀌는 그 위치에다가 칸막이를 이렇게 좀 놓아주고 싶어. 그지? 그럼 여러분들 칸막이가 있잖아. 그지? 몇 개 필요해? 문자의 종류가 3종류니까 칸막이는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죠. 그렇죠? 2개 필요하죠? 네. 그리고 문자의 종류가 만약에 4종류라면 칸막이가 몇 개 필요할까요? 3개 필요하겠죠. 이해돼? 그러니까 문자의 종류보다는 칸막이가 항상 1개 적게 필요해. 그죠? 적게 필요하죠? 네. 그거까지 이해됐으면 자, 그러면 이런 거야. 문자를, 그지? 어떤 문자를 몇 개 뽑을지
A를 선택을 할 때 내가 직접 나는 A 몇 개, B 몇 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지? 할 수도 있지만, 자 칸막이 놓을 자리까지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토탈 몇 자리가 필요하냐면은 이런 거죠. 자리가 몇 개가 필요하냐? 일단 문자 놓을 자리 5개에다가, 그지? 5개에다가 문자가 3종류가 있다 보니까 칸막이는 3-1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총 몇 자리가 필요해요? 7자리가 필요하네요. 7자리가 필요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물론 내가 직접 문자를 몇 개 뽑을지를 골라줘도 되지만, 그지? 이거를 이제 그런 방식으로 안 하고 약간 방식을 다르게 하는 거야. 칸막이의 위치를 칸막이 2군데 있어야 되죠? 칸막이의 위치를 2군데 정해줌으로써 내가 뽑을 문자의 개수를 정할 수도 있거든? 예를 들면 여기다 칸막이를 치겠다라는 건 뭔 소리지? A 몇 개 뽑겠다는 얘기? 하나. 그죠? B는 2개. C는 2개 뽑겠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몇 개 뽑을지 정하는 게 랜덤이라고 한다면, 칸막이의 위치를 랜덤으로 정하면, 그지? 어떤 문자를 몇 개 뽑을지가 결정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이해돼? 예를 들면은 또 다른 거 생각해보자. 7자리가 있어요. 7자리는 뭐라고? 칸막이와 내가 뽑은 문자를 놓을 자리야. 문자 5개 뽑으면 5자리에다 칸막이 자리 2개인데, 만약에 나는 칸막이 이런 데 놓겠다. 이건 무슨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A는 뽑지 않겠다. B는 몇 개 뽑겠다? 3개. C는 2개 뽑겠다. 여기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해돼? 결국은 내가 이 중에서 중복을 활용해가지고 문자 5개를 뽑는 경우의 수라는 거는, 그치? 아까 요게 뭐였냐면 그 문자와 칸막이를 놓을 자리의 개수였는데, 요 중에서 칸막이 놓을 자리 몇 개? 2개를 정해주는 경우의 수가 어때? 똑같다는 거죠. 이거를 보면은 7C2거든요. 7C는 7C5랑 똑같아. 5랑도 똑같지, 그지? 이해돼? 여기가 지금 이 7이 어떤 경로로 계산이 된 거죠? 더해서 뭐 한 거야? 1을 뺀 거죠. 그죠? 이게 그대로 온 게 요거고. 그지? 7에서 5를 빼면 2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죠. 난 이해 잘 안 된다. 콤비네이션 계산 어떻게 해요? 네? 이거 계산 어떻게 하냐고? 그러시면 나한테 쉬는 시간에 작게 몰래 해야지. 창피하게 지금. 저도 몰라요. 왜 그래, 흠씨가 저번 시간에 나랑 했잖아. 저번 주에 크리스마스 때 저번 주에 나랑 했잖아. 우리 열심히 했잖아. 시험 끝났는데 와가지고. 너 왔어 안 왔어? 저 그때요? 왔잖아 제 너. 시험 끝나고 아예 집에 틀어박혀갖고 숨만 쉬고 있었어요. 그지야? 화요일날 얘 왔냐 안 왔냐? 시험 끝난 다음 주 화요일에 왔잖아. 너 왔어. 네. 기억이 안 나. 너 2번이나 왔어. 아니 근데 지금 이거 괜찮아요. 이거는 큰 문제 아니에요. 이건 이해돼요. 문제가 ABC랑 한 번씩 뽑혀야 돼요. 아니요, 그건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칸막이가 여기 오면 이건 A는 안 뽑는 거지. 만약에 A가 5개, A가 5개 뽑으면 그러면 이제 5개 뽑히면은 칸막이가 여기. 응. 그러니까 규칙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칸막이가 놓여 있는, 그러니까 칸막이가 2개잖아요. 최대 문자는 3종류가 뽑힐 수 있으니까 칸막이 2개가 있으면 가장 왼쪽 칸막이에 왼쪽에 A를 놓는 거야. 근데 안 뽑히면 뭐야? 안 놓는 거지. 안 뽑히면. 가장 왼쪽 칸막이에, 그러니까 2개 중에 왼쪽에 있는 칸막이에 왼쪽에는 A를 놓자. 그리고 이 그 둘 사이에는 B를 놓기로 하고, 마지막 칸막이 오른쪽에 C를 놓는 건데, 그치? 이거는 뭐야? 이 칸막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B는 안 뽑혔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C도 안 뽑혔다는 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다 모든 경우를 다 이걸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칸막이의 위치를 정해줌으로써 어떤 문자가 몇 배 뽑히게 되는지
결정해 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나 이거나 동일한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돼요? 재훈아, 이건 이해돼? 조합은 내가 알려줄 테니까 이거 이해되냐고.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근데 저거 그치, 질문해 빨리. 줘봐. n 플러스 r 마이너스 1이 뭐 그냥 두 개 쓰면 원래 있던 거 2 더하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 더 2를 더한다. 그냥 원래 칸막이가 두 개가 필요한 이유는 지금 현재 칸막이가 두 개잖아. 두 개인 이유는 문자의 종류가 세 가지라서 그런 거야. 만약에 너 문자 종류가 5개야. 그러면 최대 5종류까지 문자가 뽑힐 수 있잖아. 그러면 어때? 칸막이가 몇 개 필요해? 4개가 필요하죠.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다시 이제 일반화 시켜서 얘기해 보면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n 종류의 문자가 있잖아요, 그죠? n 종류의 문자가 있다 보니까 칸막이가 n-1개가 필요해요. 그럼 나는 r개의 문자를 뽑을 거니까 칸막이와 문자를 다 놓는다고 하면은 r개의 자리와 그죠? n-1개 칸막이가 필요한 거지. 이해돼? 그래서 이만큼의 자리 중에서 칸막이 놓을 자리, 칸막이가 n-1개가 필요하니까 이거 놓을 자리를 결정해주는 경우의 수만큼 경우가 나올 수 있다. 이해돼요? 그러면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은 7C2는 뭐야? 76 나누기 2 이렇게 현지야? 조합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자 내일도 와요. 내일도 와요. 보충할게요. 아니 이거 지금 이해되냐고. 그럼요. 알았어. 그러면 이거 우리 하나만 하고 시작. 하나만 다 연습하고 싶시다. 네. 다음을 구하시오. 귤사가 배 세 종류의 과일 중에서 6개의 과일을 사는 방법의 수니까, 그지? 당연히 6개를 사려면 과일이 3종류밖에 없으니까, 그죠? 6개를 다 다른 과일을 살 수는 없고 중복해서 6개 골라줘야 되겠네. 그죠?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3, H, 6. 사는 거야 그냥. 꼽아가지고 무슨 과일 가지고 무슨 데코레이션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순서는 전혀 상관없고 사는 방법을 쓰니까. 하나의 주기가 뭐라고? 3 더하기 6 둘이 더해서 1 빼주고 C 이거 그대로 써주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죠? 이제 이게 얼마야? 8C 6인데 82라고 해도 되죠. 86, 80 같은 거니까. 그래서 계산하면은 87 이거 얼마? 30 네? 28 이렇게. 자, 2번 동일한 다수통의 편지를 자,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중복 순열에서도 편지 붙이는 문제가 한번 나왔었어. 기억나? 자, 그럼 아까 졸았던 지은이가 한번 읽어볼까? 만약에 이 편지가 다소통이 다른 편지였어. 다른 편지였는데 서로 다른 3개 우체통에다가 붙인다 라고 하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다른 편지 3의 5제곱이 맞는데 식으로 3파이 5죠. 그죠? 왜냐하면 이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돼. 그래야지 이게 헷갈리지가 않는 거야. 이런 문제 풀 때. 나올 때마다 정리를 계속 해야 돼. 저 자세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편지가 다른 편지잖아? 다 달라. 편지가 다 구별이 돼. 그러면은 왜 3파이 오냐면은 우체통을 내가 편지가 5통이 있잖아. 그 우체통도 몇 개가 필요해? 5개가 필요해. 근데 우체통은 3종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3종류의 우체통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몇 개?
5개를 뽑아줘야 되는데 일단 뽑아야 되는데 뽑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왜냐 우체통이 정해져도 편지가 다르잖아. 그러면 어떤 우체통에 붙일 것이냐에 의해서도 경우가 달라질 수 있지만 그죠? 이해돼요? 우체통이 결정이 됐다고 해도 어떤 우체통에 어떤 편지를 붙일 거냐에 의해서도 경우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 순서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 순열로 계산하는 거고 여기는 근데 어떤 거야? 동일한 다수통의 편지가 동일한 편지가 다 똑같아. 구별이 안 돼. 그러면 여기서는 동일한 다수통의 편지를 서로 다른 3개의 우체통에다가 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자 그냥 이건 뭐만 중요하냐? 어떤 우체통에 몇 개를 붙이냐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어떤 편지라는 건 없어. 어떤 편지라는 게 있어? 이 편지와 저 편지가 구별이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체통에 어떤 몇 개를 붙이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다 어차피 똑같으니까 5통의 편지 붙이기 위해서 몇 개의 우체통을 골라줘야 되죠? 5개. 이 우체통을 골라줘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현지야 5개 골라봐 마음대로. 자. A, B, C, E, N. 5개 골라보라고 우체통? 우체통 A, B, C 중에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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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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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 B, B, B? 그럼 현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3통은 어디다 붙이고 A, A에다 붙이고 2통은 B에다 붙인다는 얘기죠. 이해돼? 이해돼? 어떤 3통이요? 그런 거 없다니까? 편지 다 똑같아. 어떤 3통 그런 거 없어. 오케이? 그래서 3H5가지. 몇 시? 몇 시 몇? 7C, 7시 5 7시 2 근데 저거 왼쪽이랑 오른쪽 쓰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왼쪽이랑 오른쪽 쓰는 H. 이거? 네. 이게 아까 의미가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몇 개를 5개를 뽑는 경우의 수라는 뜻이고 그 경우의 수가 그지? 요 경우의 수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이런 거야. 그렇지? 네? 다시 한번 얘기한다고 또 깜짝 놀랐어? 또 얘기하나 싶어가지고. 아니 좀 이따 내가 설명해 줄게 다시. 좀 이따 쉬지 마. 일단 이거 하고 잠깐 쉽시다. 걱정이 돼요 좀 지금. 힘들어요. 창문 열고 뛰어내리면 안 되니까 여기 빨리 하고 제가 쉴게요. 10명의 선거인이 4명의 후보자에게 자 무기명이라는 건 뭐죠? 무기명 무슨 뜻이에요? 응? 익명 그렇죠. 익명은 무슨 뜻이야? 누군지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이름을 적지 투표용지에 내 이름이 안 적혀 있다는 거야. 내가 누굴 찍었는지 아무도 알 수가 누가 누굴 찍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뭐냐면은 자 누가 누굴 찍었는지에 의해서는 경우가 달라지지가 않아. 그런 경우는 없어. 예를 들면 후보자 4명이 있잖아, 그지? 후보자 4명이 있는데 A, B, C, D 4명이 있다고 A, B, C, D라고 해볼게. 10명이니까 A가 6표 받고 B가 4표를 받았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무기명이 아니라 기명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사람 이름이 적혀 있잖아. 그러면 이게 똑같이 6표 4표를 받았더라도 그지? 요렇게 4명이 이 사람에게 투표하고 그죠? 저렇게 6명이 이 사람에게 투표한 경우하고 요렇게 4명과 여기 2명이 이 사람에게 투표하고 나머지 4명이 여기 투표한 경우가 어때? 달라요. 똑같은 4표 6표 얻었더라도 누구 4표냐
누가 준 4표고 누가 준 6표냐에 따라서 경우가 다 달라져. 근데 여기는 무기명이야. 투표용지 이름이 안 적혀 있어. 그치? 안 적혀 있으니까 누가 투표했는지는 중요해 안 중요해? 누가 누구에게는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혹시 판단이 불가능하니까. 몇 표 받았냐만 중요해. 몇 표 받았냐. 그것만 중요해. 그죠? 그래서 너는 뭐야? 4명 중에서 중모 허락해가지고 몇 명? 10명을 뽑는 경우의 수만큼 결과가 나오겠죠. 만들어지겠죠. 이해돼? 13, 13, 13, 이거 계산하면 된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 연습 하는데 재훈이는 아까 내가 얘기한 거를 그냥 안 듣는 거. 들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이거지. 해보세요. 그거 풀었어? 계산했거든요. 신문 써가지고 이거 4인치 여기요. 4인치 1번 4인치요. 2번은 H 9인치요. 3번은 4인치 4. 헷갈려. 8인치 4야? 4인치 8이야? 조금만 잠깐만 생각해보자. 8인치 3인치 4인치 8인치. 네, 4인치 8. 4인치 8. 스티커는 구별이 안 되니까. 그지? 재훈이는 봐봐. 이거야. 우리가 내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 하나 더 늘려서 해볼게. 재훈아. A, B, C, D 4개의 문자가 있다고 해볼게. 그지? 이제 별건 아닌데 내가 이걸 이제 저 중에서 5개 뽑으려고 그래. 5개 뽑을 거니까 당연히 중복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필수적으로. 근데 5개 뽑을 건데 5 뽑아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뭐 순서를 막 내가 바꾸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대로 놓을 거야. 놓을 건데 순서가 어떻게 놓을 거냐면 이제 A, B, C, D의 순서로 이렇게 놓을 것이고, 그지? 이 순서로 놓을 거고 이 사이에다가는 칸막이를 반드시 이렇게 쳐줄 거야. 무슨 말인지 예컨대 좀 많이 뽑을까요? 그냥 이게 설명하기가 좀 편하게 많이 뽑아야 될 것 같아요. 8개 뽑을게요. 8개. 예컨대 A를 2개 뽑고 B를 2개 뽑고 C를 2개 뽑고 D를 2개 뽑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여기다 칸막이 이렇게 쳐줄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 네. 그리고 칸막이 무조건 3개야. 가장 첫 번째 칸막이의 왼쪽에는 A들이 오는 거야. A일 수도 있고 A 하나만 올 수도 있지만 A들이 올 수도 있고 중복이 허락이 돼. 여러 개 뽑힐 수도 있으니까 똑같은 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는 B가 무조건 와야 돼. 세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사이에 C가 오고 마지막 거에 오른쪽엔 D가 오도록 이렇게 배치를 할 거야. 이렇게 그냥 배치를 항상 이렇게 할 건데 또 다른 경우 뭐 있을까요? A를 하나만 뽑아주고 B를 한 3개쯤 뽑아주고 C 2개 뽑은 다음에 D 몇 개 뽑아야 돼? 2개 뽑는 게 이것도 가능하겠죠? 칸막이 이제 여기에 오게 돼. 그치?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우들이 쫙 나올 텐데 이 경우 전체 경우의 수가 뭐냐면은 식으로 쓰면은 4H8가지인 거 아니냐 이거지. 4H8가지. 그치? 근데 이 경우의 수가 이 4H8가지라는 경우의 수들이 결국은 뭐랑 똑같냐면 자 여기에는 내가 뽑는 문자 몇 개? 8개와 칸막이 3개를 놓을 자리가 필요하니까 총 자리가 몇 개가 있는 거냐면 8 더하기 내가 뽑는 문자의 개수고 칸막이가 3개가 필요한 이유는 문자의 종류가 최대 4개까지 뽑힐 수 있기 때문에 4 빼기 1개가 필요한 거거든. 4 빼기 1개가 필요한 거죠. 그죠? 이만큼의 자리 중에서 사실상 칸막이 3개의 자리만 정해준다고 하면은 오케이?
칸막이 3개는 이제 칸막이는 4 빼기 1개라 그랬지? 이것만 정해준다고 하면은 사실상 A, B, C를 몇 개씩 뽑을 건지 결정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칸막이 자리 세 군데 아무 데나 한번 정해볼게. 이렇게 정했다고 하면 이거는 어떤 경우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 A는 뽑히지 않고 B가 하나 뽑히고 C가 4개 뽑히고 D가 3개 뽑힌 경우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이거랑 정확히 1대1로 개념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는 동일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 이걸 일반화하면은 NHR을 계산할 때 둘이 더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R 플러스 N 마이너스 1 C N 마이너스 이게 N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이게 이거랑 똑같다. N 마이너스 1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 R이랑 똑같다.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계산 항상 한다는 얘기. 식으로 이렇게 쓰지만 실제 계산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같은 경우에 있어서. 네. 여러분들 1번은 뭐야? 불러봐. 식으로만 불러보세요. 식으로만. 1번 4H 6. 자, 나 6H4 나왔다. 없는 척 하는 거 아니야 혹시? 2번 지은아 2번 뭐 나왔어? 식으로만 계산한 거 말했어. 네? 9H 9HO 네, 너무 쉬운 거. 지우야 3번 4H 8 이해돼? 네? 잠깐 쉴게요.